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결정이 날 날이, 가처분 결정이 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주가는 사실 권리락 이후에 약간 눌려있는 모습이에요. 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부분은 그거예요. 되게 이제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권리락이 되고 나서 그 이전에 이제 시세를 좀 위쪽으로 분출을 했다가 권리락 날 같은데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권리락이 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로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이슈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재료를 품고 있다. 큰 재료를 품고 있는 기업들은 이 권리락이 되고 나서 좀 미는 척 하다가도 급작스럽게 상승 파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권리락 전에도 시세를 못 냈었잖아요. 권리락 전에 시세를 크게 냈다면 몰라도 그죠?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권리락이 된 날 크게 급등을 한 그런 패턴도 나타나진 않았어요.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크게 밀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자, 이 부분들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적자를 보이다가 갑자기 흑자로 반전한 이런 기업은 이런 실적주는 여러분들이 크게 시세 낼 수 있어요. 네, 요 종목 영상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과거에 그 산플레나 지분 변동 없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그 비만 치료제권 이슈들이 시세를 낼 때 이슈화 되면서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어플로우 측에서 주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증자 발행가도 그렇고 이어플로우의 앞으로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가가 내려가지고서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형 제약사하고 유통계약 임박한 건 이오센서. 자, 요거 그때 재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위쪽으로 턴할 때는 더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뭐 별거는 아니지만은 IoT 그 혁신 대상 요건의 모멘텀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뭐 패치형 건과 관련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11월 2일 날짜로 해서요. DDS까지 노린다 해서 이 건과 관련한 홍보 행사를 열었고요. 네, 이 부분들도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근간은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인슐렛 본안 소송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오리지널이 아닌 뭐 가리지널 재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도움은 좀 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 산플레나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요러저러한 재료가 있어서 최근 행보를 보면 이오프로우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한다 이거예요. 단행가 높이어서 증자 성공하기 위한 것이 이오플로우의 결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오플로우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가처분 결정. 네, 요게 메나리니에 대한 것이 11월 20일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에 대한 결정을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야죠. 지금에 와서 이 결정을 보지도 않고 지금 시세에 매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메나리니 건의 결정을 꼭 보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정식으로 11월 20일에 이제 송달이 되니까 요걸 꼭 보셔야 된다. 네, 이겁니다. 네. 만약에 그리고 이게 기각이 되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주 인수권을 매매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이란 말이에요. 신주 인수권 매매할 수 있는 게.
요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가처분 결정권은 11월 2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21일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신주인수권을 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도 크게 시세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요것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는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권리락이 돼서 번쩍했다가 뭐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락 때 이어플로우가 크게 시세를 못 냈잖아요. 밋밋하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치는 흐름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신뢰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가처분 신청 기각권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미리 랠리를 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여하튼 급작스런 변화나 재료나 뭐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신 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순간 전략을 놓치지 않도록 많이 그 케어를 끝까지 할 거예요. 네, 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살아남아야죠. 네, 그리고 만회해야 됩니다. 네, 지금 타임은 그걸 생각할 타임이라고 봐요.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요거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